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어제장에서 1%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장중에 한 3%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떠한 오피셜한 내용이 뜨기 전까지는 절대 또 일일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하락이 나오고 살짝 소폭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의미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정보들, 뭐 중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혹은 그러니까 항서제약에서 나오는 이야기, 혹은 HLB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오피셜한 정보들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그리고 결국 돈을 버는 건 내가 타점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HLB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HLB 승인이 됐을 때 주가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만약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실패던 다시 한번 또 CRL을 받던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그때는 주가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체크해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한 분석과 HLB에서 뭐 항서제약 측에서 나온 내용들 여러 가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해요.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이 여러분들 먼저입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 제가 3% 가까이 하락이 나왔던 수요일장에서 목요일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 뭐 방송으로 영상은 안 찍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약간 좀 다그치듯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HLB 3% 빠졌다. 빠질 수도 있지.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3%가 빠지면 마치 뭐 하한가가 간 것처럼,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뭔가 이게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HLB도 그냥 우리나라 코스피, 뭐 코스닥 여러 종목들 중에 하나인 것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 속에서 HLB가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수의 하락이나 이런 뭔가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도세나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찍어 누른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이런 게 있어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심시키는 말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올라가는 주가는 뭐 공매도 세력이 있던 없던 올라가는 거고, 만약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누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쇼스케지도 나오면서 더 주가 상승하겠지.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지수 나스닥 상승할 때 우리나라 작년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금지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더 상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2차 전지만 보더라도 2차 전지 뭐 공매도만 금지되면 더 올라갈 줄 알았잖아. 근데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공매도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어떻게 돼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오늘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HLB가 최근에 일단 뭐 HLB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분명 자료 제출은 했다고 했죠. 항서제약에서 자료 제출은 했다. 항서제약에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 제출 이후에 대략 평균적으로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고 결국 우리의 그 라인 우리가 결국 볼 수 있는 기간은 3월 20일 전까지죠. 그러면 2월 달 안에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연기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냐 아니면 2월 달 안에 나오면 무조건 승인이냐 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00%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이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0% 승인이다. 100% 승인이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기억하시나요? 이때 사실 이때는 지금보다 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100% 승인이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더 날아간다라는 그 기대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었었는데 그런데 저는 승인 전에 오히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더 정상적인 상태라고 봐요. 네. 이렇게 흐름을 보고 대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보자. 일단은 보고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최근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CRL을 받았을 때 하한가 2번 갔던 이 자리에 대한 기억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HLB를 투자한 이상 이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앱데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만약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야, HLB 승인되면 뭐 30만 원까지는 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뭔가요? 앱데이 된다고 했을 때 3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근거가 뭔가요? 물어보면 다들 근거와 이유는 없고 대부분 그래도 대략 30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뭐 다른 데서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5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3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 주가의 방향성과 주가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 구간 가능한 구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기술적 분석과 차트 분석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사를 아무리 보고 내가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적정 주가, 뭐 PER, PBR, EPS 백날 해보세요. 이게 맞나? 단 한 번도 맞은 거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종목 분석을 이렇게 해라. 보기 좋게 누군가가 자기 자랑하듯이 쓴 글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오히려 이 HLB라는 종목을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인지 몰라. 이게 뭐 바이오인지 반도체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차트 분석만은 기가 막히게 해. 예를 들어서 정말 외국인들 중에 투자를 정말 잘하거나 매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약 데리고 와. 그리고 이 기업이 뭔지 일단 기업이 뭔지 안 알려줘. 그냥 차트만 알려줘.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차트를 보고 매매해라 하면 여러분들 HLB를 지금 공부하고 HLB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보다 저는 100% 확신하는데 외국인이 오히려 더 HLB를 이용해서 수익률 좋을 거라 봅니다. 그만큼 제가 앱데이 승인 이게 재료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제가 다시 말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잖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다 보니 조금은 다른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뭐 이슈, 재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이 항소제약 측의 내용들 제가 알죠? 그 중국 쪽 그 내용들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구독자방, 단체방 제가 지금 만들어서 개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직 아무런 소식도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단체방 제가 HLB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단체방 열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종목명 이 HLB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남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HLB에 대해서 차트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일단 주가가 예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고점을 찍었을 때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였어. 그러니까 FTA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땐 이 자리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 그 근거와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자, 보면 저는 일단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상승 5파동 그리고 조정 A, B, C 이거를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물론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카운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걸 좀 더 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으로 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정말 큰 추세에 대한 또 파동이 나오고, 일봉으로 볼 땐 또 다른 추세에 대한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 언덕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상승 세기로 주가 계속 고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예전의 고점보다 RSI 이 과매도 구간이 확연하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뭐 여기서 막 분할 매도하라 저는 그렇게 구라치진 않아요. 여기 구간부터 제가 분할 매도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아직 못하신 분들 10%에서 20% 적어도 30%까지는 분할 매도해라. 그리고 만약 여기서 고점 신호 뜨고 주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ABC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이 윗자리에서 많이들 비중을 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하한가 2번이 나왔을 때도 분명 그 손실폭을 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은 위에서 많이 또 물량을 우리가 덜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을 만한 기회가 분명히 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 하한가 2번 맞았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HLB가 이렇게 RSI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이 20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건 역사적으로 볼 때 HLB는 항상 그런 구간들 20포인트가 가까이 떨어졌던 구간들부터는 추세가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보완 요청이다 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매수 관점을 드렸던 이유가 분명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 나갈 때 고점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왜? 예전에 이런 기억들 심리적으로 이게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앱데이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안 되면 어떡하려고. 진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저도 물론 이번에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 마냥 막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불안했을 거야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히려 어느 정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개인들의 물량 좀 털기 위한 좀 약간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게 오히려 승인에 대한 가능성 더 높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구간들을 넘어서고 여기 이런 A, B, C 조정이 나왔을 때 이 B파동에 대한 고점을 넘으면 그때는 신고가 영역 뚫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분명 단기적인 조정 구간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 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 뭐 새로운 소식들이 나왔나 HL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나 좀 더 유익한 정보들이 있나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영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좌의 수익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계좌의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차트 분석 쪽으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 주말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종목명으로 이 HLB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그리고 또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그 설문지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HLB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또 평단가, 종목명, 비중 이렇게 적어서 설문지 참여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설문지 참여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HLB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평단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평단이 지금 괜찮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 괜찮습니다. 설문지 참여 또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저와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또 실시간 정보들이나 타점들 좀 더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방 단체방 열어놨으니까 이 번호로 HLB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초대 링크 주말 동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강추위에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이제 사실 어제 오늘 그 나스닥장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나스닥장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뭐 항상 그래 왔듯이 글로벌 시장이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 아니면 HLB 특히나 제약바이오에게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타점들이나 정보들은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이런 좋은 결과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녁에 보시는 분들 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